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MBC, JTBC 끝장났습니다. 그야말로 엿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날 헬기를 띄웠었죠. 대통령 관저 상공을 헬기가 휘휘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 테이프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뭐 줌인하고 뭐 줌아웃하고 난리 쳤겠죠. 속속들이 저들 이제 이 북한에 중국에 이런 자료가 넘어가겠죠. 결과적으로 거기 공개된다면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어떤 이적 행위입니다. 원래 거기는요, 그 여객기도 지나가지 못해요. 그 위로는. 사실 그렇게 되면요, 발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포. 그 주변에 그 경비하는 막강한 군대가 있거든요. 미사일도 때릴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걸 격추시켜야 그게 매뉴얼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급대가리 없이 그야말로 급대가리 상실한 인간들이 거기를 날아다녔다. 그리고 또 유튜버에서 드론도 띄우고 그랬죠. 이거는 정말 경천 동지할 경악할 일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국가 원수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는 국가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 시설에 들어가거든요. 중요 군사 보호 시설인데 거기를 보도한다는 미명하에 헬기를 띄웠다. 이건 정말 자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입틀막 대통령실 이번엔 관저 헬기 촬영 JTBC, MBC, SBS 고발 SBS까지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좌파들의 선동하는 방식은요 우파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요 그 문제 제기한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자꾸 본다니까. 손가락을 항상 저들의 수법입니다. 내용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을 때리는 거죠. 그 손가락만 때리는 거야. 네 손가락에 이거 묻었네. 뭐 이런 식이라. 이런 거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이번에 또 당하면 이제 사실 우파 이제 막 내려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을 못 구하게 되면은 이번에 지키지 못하면은 그냥 스스로 복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치 신경 꺼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요. 1인 싸움도 져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완전히 100% 선동이잖아요. 뭐 진짜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 어쨌거나 대통령실에서는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들을 이제 고발합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는 여기부터 이제 터지는데요. 자 이들이 이날 했던 짓을 한번 보실까요? 뭐 이러고 있었죠. 는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저희가 헬기 촬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한남동 상공을 JTBC 헬기를 통해서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하는 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들이 마치 연예 프로그램 중계하듯이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진짜 갖고 놀았습니다. 히히 낙낙 했었어요. JTBC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 이 오대영이라는 친구고요. 내란 수계 사냥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떠들어댔어요. 내란 수계 사냥하는 날 뭐 그 비슷한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썸네일 달아놓고 뭐 마음껏 그냥 짓거렸죠. 그야말로 난리 발광을 했습니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요. 그 광란의 칼춤 그렇죠. 광란의 칼춤. 누리피디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망나니 칼춤을 춘 거죠. 이들이. 자,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 시도 하늘에서 본 관저 모습 현장 영상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이들이 이제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여기는 군사 보호 시설 보호 구역인데 그래서 이거는 법 자체가 있습니다. 군사 시설 보호법이라고요. 아주 무서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바뀐 여기는요. 외교부 장관 공간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간 등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간도 있고요. 이 공간 외곽을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군부대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이런 사고를 초대형 사고를 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있고요. 자, 이겁니다. 한남동 공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시 용산구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각오했겠죠.
중벌을 받을 준비했겠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런 식이면요, 재판을 걸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뭉쳐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천문학적인 수준의 금융 치료가 들어갑니다. 배상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개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솜방망이 이제 처벌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 상대로 재판이 있을 때 법정에서 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언론사 손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거는 민주화 투쟁 이런 것하고도 관계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런 걸 우리가 언제까지 감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천조국 발행입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경악했다 그러네요. 한남동 공간 지역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의 공간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당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무려 헬기까지 띄어 미국 1급 기밀을 촬영한 JTBC 친구들을 제가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국 입장에서도 1급 기밀에 들어간다라고 천조국 발행인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기업용 후폭풍,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천조국 발행위가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MBC에 제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보시면요, 우리 이제 젊은 2030 네티즌들이 해내고 있는데요. 자, 비행 금지 구역에 지금 헬기 띄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허락은 맡은 겁니까? 라고 MBC 측에 지금 제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렇게 얍삽한, 졸렬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MBC 제보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로 1대1 채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내용이 들어가면 차단해버린다.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여기에는요, 채널을 추가해서 제보해달라고 해놓고 중요한 제보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막는 거죠. 안녕하세요. 헬기를 띄워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왜 MBC 측에서만 헬기를 띄워 촬영했네요. JTBC도 했습니다. 해당 논란이 온갖 사이트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당국에게 허가받은 일인지 아닌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차단입니다. 무조건 차단이에요. 바로 차단하네. 등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현재 휴전 중인 국가에서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게 굽신거리는 사람과 그걸 막기 위해 계엄령을 내린 사람 중에 대체 누가 내란 수괴인가요? 궁금합니다.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해주시나요? 그리고 왜 관저에 헬기를 띄우셨나요? 그거 불법인 걸 아시나요? 자, 이거 정말 신고 철저합니다. 우리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하는 네티즌들은요, 진짜 일당백에 다 사은꾼들입니다. 전부. 이들이 이제 우구나 아구나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거주지역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제보 내용 형소법 110조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영장을 발부한 법 위에 있는 이순영 판사를 제보합니다. 사법부인 이순영 판사는 입법부인 더불어민주당을 무시하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후 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MBC를 향해서 이렇게 제보를 올려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보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취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MBC 제보팀입니다. 제보팀은 접수만 담당합니다. 뭐 일단 그런 식으로 넘어가죠. 자, 공수처도 판사 쇼핑했는데 저도 기자님 쇼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혹시 다른 방송국의 폐악질도 제보 받으시나요? 이러니까 바로 이 제보자의 의도를 눈치챈 쪽에서 MBC 제보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저들의 적나라한 실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내란죄 유죄 판결이 뜨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로 단정 짓고 보도하는 건 피사실 공표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행금지 구역에서 헬기 띄운 건 뭔가요? 그냥 무법 방송사로 밀고 나가기로 한 건가요? 응원합니다. 정말 조롱이죠, 조롱. 그야말로 맹비난입니다. 해명 좀 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입국 하고 뉴스 공장급 가짜 뉴스
생산지로 살기로 한 건가요? 그렇게 가짜 뉴스 만들면 안 쪽팔려요? 정말 대단합니다. MBC는 헬기 띄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수계라고 보도한 건 뭐예요? 정가 오범 리짜이밍은 피해 쉴드 쳐주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행사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대북 송금 100억보다 정말 완전히 그냥 폐부를 찌르는 촌철살인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 MBC 제보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 바로 이런 게 뜹니다. 대통령 관저에 헬기 내려라. 관저 헬기 내려라. 간첩 인정하는 거냐? 유튜버 뷰보스의 가짜뉴스 생산에 너네가 미쳐돌았구나. 너네 나중에 다 사형갑니다. 이러니까 바로 또 니도 차단. 자, MBC의 이 제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차단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런 게 뜨네요. 광복 관련해 가지고 MBC 조선중앙TV 탄핵 관련 8.17 여기 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인데요. 지금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메일에 보면 여기 관련된 제보가 많이 와 있거든요. 전부 독창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다 해석해 놨더라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 제도권에서는 만지지 않죠. 음모론이다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데 음모론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너무도 신빙성이 높은 여러 가지 추론이 막 등장해가지고. 자, 이런 게 있고요. 조선중앙TV 맞나요? MBC는? 맞나요? 또 차단. 무조건 이러면 차단이 됩니다. MBC 제보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 관제에 무슨 권한으로 헬기를 띄우나요? 신고는 하셨나요?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 개나 주고 벌써 범법자 취급하시나요? 대답. MBC가 사법기관인가요? 대답. 할 말 없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또 차단. 자, 이게 이제 지금 MBC, JTBC도 같은 상황이죠. JTBC도. 여기 보면요. JTBC도 문제가 되니까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여기 네이버에 올라와 있던 그 기사이잖아요. 대통령 관저 이렇게 촬영하던 그걸 내려달라고 긴급히 빨리 내려주십시오. 문제가 된다고 나중에 판단됐겠죠. 이거요. 솔직히 법정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고 이번에만큼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토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관계자들을 문책해야죠. 문책하고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런 일까지 해내야지 이제 국가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이제 고속도로가 열리겠죠. 대통령이 가장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언론이더라고요, 언론.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너무도 적대적인 언론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꼬였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MBC, KBS 이쪽에 어떤 그 수뇌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공영방송은 이미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방송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장 한 명 바뀐다 그래서 그 노조를 이기지를 못하더라고. 도저히 되질 않아. 그리고 또 방송사는요, 일반 회사와 달리 그 내부 규약에 보면은 거기 보도국장이라든가 편성국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어요. 해당 그 기자들이 있는 보도국이든 뭐 편성국이든 이런 데서 그거 다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노조가 또 단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말이죠. 사장 그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사장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주 제약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못 한다니까. 이제 그리고 또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은 그 보도 자유,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기자 개인, PD 개인이 어떤 뭔가를 해도 그걸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내부 심의 기능이 다 죽었다니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게 형식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사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기자가, PD가 뭐 내가 이런 방송을 하겠다, 내가 이런 뭐 보도를 하겠다라고 올리게 되면은 너 이거 안 돼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 구조가 그래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장을 바꿨는데도 왜 변하는 게 없느냐? 정말 그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노조도 문제지만 노조가 생기고 나서 더욱더 그렇게 됐죠. 각 방송 주체, 보도 주체들이 그런 사고방식, 그런 환경, 그런 세계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그마를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정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선악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와, 저기를 뒤집으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언론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한 겁니다. 그나마도 좀 덜한 게 조중동이고요. 그런 식이죠. 조중동에도 민주노총 노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영방송이라든가 KBS, MBC 같은 그런 노조와 달리 거기는 노조가 힘이 없죠. 무늬만 노조가 있죠. 왜 그러냐? 거기는 사주가 지배하는 곳이고요. 공영방송인 KBS, MBC 같은 데는 노조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번에 JTBC, MBC 제대로 된통 걸렸습니다. 엄청난 금융 치료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어떤 범죄를 마치 자랑스럽게 영웅 뭐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웅놀이 하는 거야. 저거 소영웅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휘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